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휴식을 좀 취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홀가분하시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허탈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끝난 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정시 원서 영역 일정도 좀 남아 있고요. 추가 합격과 추가 모집 일정도 남아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 인생에 끝이 없습니다. 산 넘어 산이고 하나 넘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쉬시지만 앞으로 이제 어떤 걸 하실지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위해서 자녀분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수능 이제 끝났다고 자녀분들이 막 놀 때 우리 부모님들이 별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 자녀분들도 그냥 이 시기에는 자유롭게 그냥 지내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뭐 여러 케이스들을 보고 제가 돌아보면 지금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가면 후회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삼촌으로서 삼촌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가감없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돈 받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좀 우리 구독자분들 남아 계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가실 분들은 떠나가시고 저를 믿고 이제 남아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정성껏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정리를 드리고 제가 이제 요 영상만큼은 어떤 뭐 그 강사로서라기보다는 물론 뭐 제 수업에 대한 홍보도 잠깐 하고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의 삼촌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정리해 드리고 한 번 더 해야 될지 말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유형과 절대 하지 마세요 하는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 테니까 정말 제가 단연간에 올해로 13년 차입니다. 그래서 요 13년의 경력으로 물론 경력 자체는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보낸 시간의 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피보다 진합니다, 여러분. 인맥 없이 이 바닥에 들어와서 제 걸 차리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 온전히 제가 녹여서 명확하게 판단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 추가 합격과 추가 모집 일정 안내와 요령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원율이 높은 학과들 이제 제가 좀 찝어서 정리해 드리고 예비 번호가 많이 돌 것 같은 학과들 계속해서 시리즈로 다시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합격 예측 영상으로 곧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제가 안내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강 문의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인강은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올해는 결정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상호작용을 좀 중시하는데 인강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시간 상호작용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로 좀 미루도록 하고요. 대신에 대치동 빅쌤의 셀프 코칭 워크북이 상반기 내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알찬 내용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독학재수 학원이나 뭐 재종반에 다니더라도 이제 본인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올해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 불안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부 다 이 책 한 권에 녹여냈습니다. 한 권이 아닐지도 몰라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1회당 받는 이제 코칭비가 있는데 이 책에는 1년 동안 저를 주기적으로 찾아오면서 받을 수 있는 상담 내용을 여기다가 다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구매하시면 방문 상담을 해주셨을 때 1대1 코칭 방문 상담을 해주셨을 때 할인 혜택까지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제가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능국어 수업 안내를 또 잠깐 드리면 1월 반은 지금 마감이 됐고요. 2월 개강반 마감 임박이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문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이제 제 수업은 소수정예 수업이고 인강, 대형 강의, 재종 다 해봤는데 안 되는 친구들 오시면 됩니다. 뭐 인강이나 대형 강의를 아직 들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 특히 초수, 재수 때는 그런 걸 들어보고 싶어요. 또 혼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데리고 오셔도 자기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제 수업은 좀 빡세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친구들 오셔야 되고, 예, 그런 친구들만 모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 최소 10배 이상을 수업 준비와 연구에 사용을 하고, 국어뿐만 아니고, 사실 국어만 잘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예, 멘탈도 잡아줘야 되고, 다른 과목 간의 밸런스도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험생 간의 래퍼도 잘 형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잡을 거고요. 저는 수능국어 연구와 함께 수강생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맞춤식으로 해줄 수 있을지를 항상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맡겨주셔도 되고, 사실 제 유튜브에 영상 301개가 올라가져 있습니다. 301개요. 거짓말 못 치겠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영상들로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만나 뵙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들 한 10개 정도만 추려서 보시면 대충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거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녀분과 맞을지 안 맞을지도 아실 거고 자녀분에게 영상 몇 개만 보여주시면 아마 되게 느낌이 오실 테니까 그렇게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급하게 상담 신청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워낙 이 판이 이제 경쟁이 심하고 다양한 학원들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만 신뢰가 어느 정도 가시는 분들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은 강대, 시대, 종로 수업과 병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애들이 한 3수생쯤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학원들의 선생님들이 워낙 명강사시고 네, 그렇지만 별로 자기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별도로 이제 과외나 단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 수업을 선택해 준 친구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강대시대 종로를 다니긴 하지만 제 수업을 듣고 이 수업은 사이드로 듣거나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고 맡겨주셔도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휴식을 하시되 모든 긴장을 해제하고 마음껏 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딱 정해드릴게요.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 정도를 휴식하시고 3분의 2 정도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라이프 로드맵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정리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요새 기준이 돈일 거예요. 예, 혹은 뭐 워라밸이거나 예, 요런 거 말고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창출하고 싶어하는 가치, 레거시 요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뭐 이제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인재를 만들어서 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뭐 이런 사교육업자로서는 영 엉뚱한 생각일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비전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생을 아껴주자라는 모토를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셔야 많은 사람들, 비슷비슷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구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롤모델을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롤모델 중에 이제 몇 분은 우에무라 나오미라는 일본의 산악인입니다. 박영석 대장, 오은선 대장 이런 분들이 롤모델로 삼는 분이니까 저도 이제 봤더니 정말 배울 게 많아서 이렇게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어 그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Man vs Wild라는 그 다큐멘터리의 그 주인공이신데
오지에 착륙해서 이렇게 이제 탈출하는 법, 생존하는 법을 알려주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롤모델이고 그 외에도 뭐 저는 부모님도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또 저의 동생도 존경을 하고 학생들에게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거창한 인물들 뿐만 아니고 주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배울 만한 점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생각해서 한번 그분들의 어떤 장점을 떠올려 보시고 그걸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결심을 하시면 좋겠고요. 한 향후 10년 정도의 라이프 로드맵을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설계도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너무 다르죠. 그래서 꼭 10년 정도의 로드맵을 작성해 보시고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의무 숙제로 저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특히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어떤 업적들을 이룰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게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교환학생일 수도 있고 만점에 가까운 학점일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대외 활동 그리고 좋은 친구들 이런 이제 과제를 또 여러분들이 정해서 달성을 해보시길 바라고 뭐 나만이 할 수 있는 도전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면서 대학 가면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이 없나요?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하셔도 좋고요. 배움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목표를 떠올려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학을 할 것인지, 휴학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미리 휴학 계획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대학 가시면 연애도 해보셔야죠.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상형도 중요하지만, 절대 이제 나와 안 맞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의 특징도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인생은 아주 재미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싫어하는 걸 가진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일단은 미리 그걸 정리를 해보셔야 뭐가 됐든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좀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고 연애 중요합니다. 대학교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지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대학을 간다는 거는 하나 여러분들이 잘 통과하시겠지만 이제 진정한 어른들의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4년 금방 갑니다. 그 다음에는 취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지 그 연봉은 얼마인지 그 삶은 어떤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약간 삼촌 포지션으로 잔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나만의 좌우명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그 한권출 선생님이라고 아주 멋진 존경스러운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주셨어요, 좌우명을. 최고보다는 최선을. 이 좌우명을 제가 마음속 깊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하자. 이러한 멘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미션 과제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뒤에도 이제 적어놨지만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역대 영화 작품들을 모두 몰아보기라든지 아니면 뭐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를 몇 편 선정해서 섭렵하기라든지 이런 것들 좋아하는 배우의 모든 필모그래피에 있는 작품들을 섭렵해보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화를 예시로 들었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험생으로서의 1년을 돌아보시면 좋겠는데 모든 과정은 이제 부모님과 같이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보시면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서 변화된 점과 나아진 점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적이 안 나오면 애들이 뭐 올해 한 해 잘못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요.
그 결과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뭐 수능 성적표와 등급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불안감을 잘 겪는 힘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고 여전히 좀 부족한 점은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특히 스트레스와 긴장, 불안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혹여나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싸우는 일이 잦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불안감을 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약간의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물론 경력이 쌓이고 연차가 쌓이면 그 불안감이 어느 정도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는 인정하지만 불안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들과 친구가 좀 되셔야 되는데 이번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그게 잘 안 됐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긍정적인 요소로 전환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맹목적인 공부, 양적인 공부만 하진 않았는지를 되돌아보셔야 되겠고요. 아울러 100%의 노력을 쏟아 부었는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험 기간 중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기계처럼 공부했는지 아니면 인간으로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있는 상태로 공부를 했는지 요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기계처럼 정말 그 우울한 상태로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인간으로서 감정을 느끼면서 스스로 발전하는 느낌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불안감도 오로지 느끼면서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그런 불안감보다는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야겠죠. 근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기계처럼 공부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위 사항들을 생각해 보신 다음에 수험 과정 전체에 대해서 부모님들하고 이제 한번 그 브리핑을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상의를 해보시고요. 요걸 토대로 인생의 오답 노트를 작성하시면 정말 엑기스들을 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한 이야기죠. 수험 공부를 한 번 더 할지 말지를 고민해보고 결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감없이 말씀드립니다. 학원 강사니까 무조건 해라 이게 아니라 뒤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친구들 소개해 드릴 거예요. 어차피 하지 말아야 될 친구가 하게 되면 서로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하셔야 되는 친구들, 만약 100%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도전을 해보세요. 그런데 100%로 노력하지 않을 친구들이나 노력할 자신이 없다 이런 친구들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학습 방법과 전략을 제대로 모르는 채로 맹목적인 공부를 해왔다면 도전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이때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물은 거 관련하여 본인이 바로 서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위에서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봤었죠. 이게 지금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여기서 우리 살펴본 거 있죠. 여기서 이제 내가 너무나 부족했다. 결과도 결과지만 이 과정상에서 너무 부족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도전을 고려해 보시고요. 앞에서 이제 부족했던 점들을 극복하는 올 한 해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 수학이 4등급 안짝인 친구들은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시고 그걸 벗어나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 번 더 해보실만 합니다. 특히 국수 영탐 중에 한 과목만 보완하면 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꼭 한 번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긴장을 하거나 실수를 해서 당황을 해서 결과가 안 나온 친구들, 몸이 아프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결과가 좀 안 나온 친구들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습니다. 올바르게 공부하면 성적은 무조건 오릅니다. 그리고 부족한 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보완하면
성적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원인일 수도 있고 멘탈이 원인일 수도 있고 그게 복합된 시험 운영 자체가 전략 운영을 잘못해서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제자리인 친구들은 전문가와 전략에 대해서 상담을 해본 후에 도전 여부를 결정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 특출날 재능이 있다. 그럼 안 해도 돼요. 대학 어디든 가서 관심 있는 과에 가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 이름 자체를 브랜드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특출한 재능이 없다고 한다면 한 번 더 해야 돼요. 대학 간판이라도 따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능력치가 생기고 이제 관심 영역이 정해지겠지만 사실은 그때 가서는 이제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간판이 없고 뒤늦게 뭔가를 정한다고 했을 때는 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내 능력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 간판이 있으면 조금 뒤늦게 그걸 찾더라도 버프를 받아요. 확 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학 간판 자체가. 그래서 한번 요런 친구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편입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편입할 바에는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편입은 학원비도 굉장히 비싸고 보통 편입을 해도 2년 정도 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편입보다는 그냥 수능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어차피 2026년까지밖에 기회가 없어요. 2027년부터는 2028 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차피 여러분 더 이상 못합니다. 그 전에 해보시길 바라고요. 특히 국어 성적만 낮은 경우 있죠. 만 낮은 경우에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안 잡습니다. 수험 공부가 특별한 것인 줄 알고 유난 떠는 사람. 그만하세요. 한 번 더 해도 성적이 안 오를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 방법을 모르거나 실제적인 근거가 있어서 좌절한 경우 빼고 비관적인 친구들 하지 마세요. 안 잡습니다. 그리고 걱정이나 불안 지수가 지나치게 높은 사람 중에 이걸 극복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극복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하셔야겠죠. 기상시간이나 수면시간 등 자기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든 해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해도 됩니다만 이게 부모님한테 또 이제 부모님 시키고 또 짜증내고 이따위로 할 거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한 취미생활이나 친구와 노는 것 등 수험생활 중 워라밸을 찾는 놈들이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 피곤해집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공부가 아니라 선생이 알려준 것만 딱 하는 수동적인 사람 중 변화할 의지가 없는 사람, 변화하실 분들만 도전하시고 난 변화가 안 될 것 같다. 그냥 대학 가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 자체가 비관적인 사람, 공부해도 잘 안 오릅니다. 물론 제 수업을 들어오시면 제가 변화시켜 드립니다.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뭘 해내려면. 자체가 비관적인 사람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 피곤합니다. 또 이 사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여러분 물건 사실 때 돈을 선불로 지불하시죠. 제가 만든 용어인데 뭔가 목표를 이루어내려면 여러분 믿음을 선불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물론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후에는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불로 지불해야 스스로를 믿어야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국어가 하다못해 막 8등급이라도 내가 노력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먼저 선불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릅니다. 근데 깐에는 자기가 냉정하고 객관적이랍시고 뭔가 자기가 노력했을 때 잘 될 거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봐야 그거를 믿어보겠다 이런 친구들 있는데 그런 친구들 될 확률이 낮습니다. 만약에 그런 친구들 중에 도전을 하려면 사람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과들 중에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약간 문과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팔랑귀인 사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것저것 하다가 돈과 시간만 날리고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선택했으면 진득하니 하십시오. 그리고 수험생 커뮤니티에 자주자주 들락달락거리면서 영향을 크게 받거나 친구들이 인스타에 가서 서로 비교하고
좌절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신중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 속도로 가면 되지. 왜 남의 인생을 갖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공부할 거라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티내지 마세요. 모두가 다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형도, 누나도 다 안고 살아가니까 티내지 마시고요. 수능 공부는 그냥 회사원이 일하듯 묵묵히 합시다. 회사원이 아프다고 죄송합니다. 일을 쉬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하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예. 일이 안 끝났으면 휴일에도 가야 됩니다. 예. 묵묵히 합시다. 그리고 기왕 하기로 했으면 깨어있는 시간 전체 동안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지 생각합시다. 뭐 학원 가서 좀 힘들었다고 집에 와서 이제 한 2시간 동안 핸드폰하고 막 게임하고 웹소설, 웹툰 보고 이러면 크게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N수생들이 일단 12시간 가서 앉아있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르는 애들이 있고 안 오르는 애들이 있는데요. 오르는 애들은 학원 외적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철저하게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N수 정도 했을 때는 자기 주관이 뚜렷해져 가지고 강사가 타당한 조언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래서 타당할 경우에는 조언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이 세상에 100%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이건 불안감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사실 뭐 이런 경우 있어요. N수를 할수록 올해 100% 끝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멘탈을 깎아먹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다만 확률을 높여갈 뿐이지. 극도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을 하면 안 돼요. 현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으로 나는 반드시 될 거라고 믿어봅시다. 사실 뭐 어떤 고등학교에 뭐 스카이, 서성한 진학률이 뭐 5%라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그 5%에 들어갔어. 그럼 나에게 있어서는 100%입니다.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공부를 해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에 지나치게 연연해하지 맙시다. 잘 나오건 못 나오건 내 할 일 합시다. 모의고사 끝나고 쉬는 친구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날도 할 일 합시다. 그냥 어차피 올해가 마지막 아닙니까? 지나치게 효율성 따지지 말고 본질적인 공부합시다. 빨리 가려다 보면 오히려 늦게 갑니다. 천천히 가려고 하면 나중에 오히려 빨라집니다.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N수라면 적어도 12시간 정도는 앉아있도록 하고요. 공부로 받은 스트레스는 공부로 푼다고 생각합시다. 괜히 스트레스 푼다고 다른 걸 한다고 칩시다. 스트레스가 그때는 풀렸어요. 풀립니다. 뭐 예를 들어 스포츠나 영화나 이런 거 보고 오면 스트레스는 당장 풀리죠. 그런데 다시 책상을 앉으면 그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그럼 똑같은 걸로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럼 또 딴 거 하러 나갈 겁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로 받은 스트레스는 그걸 풀어야 됩니다. 공부로 풀어야 됩니다. 그 나를 열받게 한 그 부분을 해결해야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지 임시방편으로 다른 걸 한다고 해소되지 않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학원 선택이나 선생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님 잘 고르시길 바라고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입으로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좀 쑥스러우니까. 그리고 대학 진학을 결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역대 영화 작품들을 몰아서 보시고요. 베스트셀러나 혹은 스테디셀러를 정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 전공과 관련된 개론서를 미리 읽어보셔도 좋고요.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영화, 드라마, 유튜브 영상들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또한 인내와 배려심을 키울 수 있는 봉사활동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고요. 대학교 전공의 커리큘럼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점수 맞춰서 지원을 했지만 막상 OT를 가보면 좌절과 당혹스러움이 여러분을 감싸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다시 이제 N수를 하게 되겠죠. 근데 또 2월, 3월 때부터 막 학원 알아보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건 4월, 5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커리큘럼을 확인해 보시고 이 과가 나랑 맞는지, 이 학교가 나랑 맞는지, 이 학교가 나에게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시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 학점 이거 중요합니다. 저 때는 140학점이었거든요. 아마 138학점 뭐 요렇게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마 120 뭐 8학점, 120학점대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요. 가상의 수강 신청을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 또한 남학생들은 군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준비해 보셔야겠고요. 체력이 약한 경우는 운동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액으로 주식 투자에 도전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좋은 하나의 항목일 수 있겠고요. 하다가 또 다 날려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부담 없는 금액에 한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네 근처에 뭐 산 정상, 지하철역 뭐 이렇게 반경 몇 미터로 이제 설정하셔가지고 동네 근처의 산 정상들을 다 찍어보는 식의 나름대로의 도전 과제를 정하시는 것도 좋고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대학교 가면 또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놀고 연애하고 그러느라 바빠서 엄마 아빠랑 시간 못 보낼 거잖아요, 잘. 그래서 지금 시간에 좀 많이 시간을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익 및 자격증이나 아르바이트는 아실 거기 때문에 뒤로 뺐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추합 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서 접수는 우리가 무사히 완료를 했고요.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까지입니다. 2월 6일까지. 1차 최초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등록이 2월 7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은 2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오후 6시까지 전화가 올 거고요. 전화 찬스. 홈페이지 발표는 오후 2시까지. 2시부터 6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런 일정은 제가 뒤에 다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은 21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등록금을 알아보시고 통장 예치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모집 일정. 그리고 핸드폰 바꾸실 친구들은, 번호를 바꾸는 친구들은 이 전화 찬스를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하고 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합격 말고 추가 모집 일정도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2024년 2월 22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합격 통보 마감은 2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역시 시간은 똑같고요. 등록 마감은 마감일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미리 여러분이 예치금, 등록금을 예치금으로 넣어놓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완전한 정시 원서 영역은 2월 말까지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왜냐면 추가 합격과 추가 모집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번 더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정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대치동 빅마우스는 계속해서 건승을 응원하고 열심히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